온순해지고 착해지고 선한 생각만 하게 되고 막 그런. 그거는 그 문제는 이제 과학의 영역을 아니에요. 그 영역. 그러니까 항상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다음 환경과 이제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성격을 온순하게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욕심을 좀 버린다든지.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 일반적 대부분은 이제 사춘기 때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20, 30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쭉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도대체 사춘기 때 결국 이러한 그 조현병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조현병의 기작과 이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이제 이것이 최근에 많은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조현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파일들은 뭐 필요하신 분은 다 가져가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뇌라는 것은 뭐 오늘은 복잡하게 안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뇌는 사실은 뺄수록 지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건 안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0%가 이게 지방으로 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60%가 이제 가스로 구성된 기관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제 신경세포들이 그런 그 팻 안에 결국 이제 많은 이제 신경세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팻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신경세포들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의 외부는 다 결국은 멤브레인이거든요. 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방이 많다는 게 우리가 뭐 뱃살 지방만 여기도 똑같은 지방이긴 한데 여기는 정말 지방만 있고 여기는 이제 조직이 많기 때문에 그 조직을 구성하는 여기가 다 지방이거든요.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막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지를 막으로 되어 그래서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뉴런의 양이 사실은 이제 아이 때 아주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뉴런의 양이 제일 많은데 결국 이제 트릴리언이니까 10억 배로 1조. 그러니까 1조 개. 그래서 in the first decade of life, 그래서 10살 그때까지 결국은 이제 1조 개의 이 세포가 뇌세포가 이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신경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at first,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신경의 조직들이 작아요, 그렇죠? 연결도 작고. 근데 이제 24개월 만에 엄청나게 이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신경 조직이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100 빌리언. 그러니까 아까 1조 개였는데 근데 이제 1000억 개로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증가하다가 어느 때 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학폭을 많이 하죠. 아기를 키워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졸린 게 아니라 뇌가 막 성장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산소가 계속 공급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하품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이 신경세포가 계속적으로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내가
왼쪽 뇌를 많이 쓰냐, 오른쪽 뇌를 많이 쓰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left dominant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logical thinking,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냐. 그럼 나는 이제 left dominant로 1점 주고, 그 다음에 sequential, 연속성이 있게 사냐. 그럼 1점 주고, concrete thinker, 내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1점 주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방향을 잘 아냐, direction. 나 잘 모른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점. 내 꿈을 많이 꾸냐. 그 많이 꾸면 이제 결국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이거 하면 토탈 플러스면 이제 레프트, 이제 라이트. 각자 이제 쓰는 뇌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잘 쓰는 뇌가.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그 결국 외부의 조건에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외부 조건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21세기는 사실 여성의 시대지만 사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시대예요. 아이들의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10명씩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애들이 뭐 한두 명 주는 거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를 이제 전 정부가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세월호 때는 결국은 사실 아이가 주로 하나 있는 세대거든요. 하나 있는 세대. 근데 이제 전 정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300명이 죽은 거의 가치를 옛날 뭐 70, 80년대는 뭐 500명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비행기 떨어져서 300명 죽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죠. 근데 지금 300명은 옛날 300명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어도 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전 정부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가 결국 이제 이런 큰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제 21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이를 하나 낳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해봐요. 라고 할 때 아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10년, 20년도 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과학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알지만 여전히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OECD에서 그 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두 번째 멕시코가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 우리가 하고 그건 뭐냐면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적게 나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어떤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체거를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거하다가 죽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어요. 많았어요. 많아도 옛날에 문제가 됐어요. 옛날에 문제 안 됐어요. 옛날에는 뭐 재혼 가정이 없었나요? 옛날에 재혼 가정에서는 더 많은 체벌이 있죠. 그럼 거기서 죽는 아이들이 생겨요. 근데 옛날에 문제가 됐나요? 전혀 문제 안 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그 체벌에서 죽었는데 지금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은 결국 이제 아이들의 가치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조차 18세기에 법에 있어요. 법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감금해도 되고 체벌해도 되고 체벌해서 죽어도 부모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게 18세기 미국 법에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5, 60년, 70년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한테 물론 꼼짝 못하던 시대지만 거기 반항하다가 뭐 하다가 뭐 애들이 죽어도 경찰에서 잡아갔나요? 전혀 안 잡아갔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가 결국 하나씩 낳으면서 이제 아이의 중요성을 인지 알아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결국 그러면 이제 자 10명씩 15명씩 낳아요. 그럼 얘네들 제일 잘 키우겠어 못 키우겠어요? 잘 못 키우죠. 당연히 잘 못 키우죠. 그쵸? 근데 누구 때문에 잘 못 키운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잘 못 키운 거죠. 근데 책임은 다 누가 져요? 아이들이 지죠. 그래서 수능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정신병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대가 바로 이제 아이들이 많았던 시대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도태가 돼도 잘 살아남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레질런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고통을 받아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또 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사회에서 도태되고 정신질환자가 되고 이렇게 해도 워낙에 이제 노동력이 많으니까 애들 많이 낳으니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하나 있는데 얘를 잘못 키우면 이제 끝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는가에 인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되고, 이제 여기서 잘못 키우면 그 가정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세기 결국 아이들의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뇌가 결국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뇌에 대해서는 깊이 안 할 거예요. 이제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뇌의 현상학적인 것들을 이제 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엑손 이런 선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나오시면 이제 마이온 실설에서 전기자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뉴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극이 오면은 여기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받고 다시 자극을 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다시 방출하고. 그래서 사람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경 전달 호르몬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로토닌 이제 그게 잘 분비가 돼야 사람이 이제 안정적이고 감정이 유지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도파민. 도파민이 결국은 사람의 성취동기, 그 다음에 어떤 자유의지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신질환도 결국 이제 도파민의 문제 있는 경우가 많고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약들이 많죠. 네. 네. 자, 그런데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뉴런의 끝에 보면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있고 그게 이제 그거를 받는 덴드라이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물질들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작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얼만큼 이제 이러한 그 신경 물질이 우리 생각에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받고 또 전달해주고 하면 뭐 세월아 네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것처럼 시간당 268 미터 퍼 아워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 뇌 안에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저렇게 전달돼도 사실은 그냥 1초 내에 다 끝나고 있다고 해요. 그 안에 다 끝나요.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국 우리 정신질환, 특히 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결국은 이제 도파민의 문제야, 도파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리워드 서큐션에서 결국은 이제 보상 체계에 관계된 기작을 하는데 그게 결국 사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형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파민은 기쁨을 주고 세로토닌은 카밍, 평안함을 줍니다. 근데 이제 결국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 결국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게 결국 평안함을 잃어버리거든요. 아담이 이제 숨어버리죠. 내가 불안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세로토닌 양이 급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와를 보고 되게 기뻐했는데 하와를 보고 분노하다. 플레저가 이제 사라지죠. 그렇죠? 사실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호르몬의 기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메이저로 하고 있는 거는 뭐 이런 거랑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몇 개 안 돼요. 사실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드레날린은 이제 빨리 내가 막 뭔가 대처해야 될 때 이제 작용하는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교감, 스킨십을 하는 이럴 때 또 교감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은 되게 사실 아주 브릴리언트해요. 똑똑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조개의 결국은 시냅스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덜트에 비해서 아이들은 계속 신경이 계속적으로 분화되고, 그래서 뇌가 이 결국 사춘기 때까지 계속 분화되는데, 이거 긴 사람이 20대 중반까지 분화돼요. 계속.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기 정체성이 이제 늦게 형성되는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이유들은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뇌의 기작을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중요한 기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루닝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프루닝. And maturation of the brain.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어릴 때 생각 잘 안 나는데,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공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생각 다 드는 거죠. 정서도 학생 그렇습니까? 앉아있으면 공상이 어릴 때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애들, 우리 젊은 학생이니까 아직도 공상하나요? 그렇죠? 이게 젊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상을 엄청 많이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일조개의 이 신경세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공부하는지 딱 보면은 펜 만지고 가만히 있는 애들, 지우개 만지고 가만히 있는 애들. 어른 입장에서 완전히 답답하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계속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애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작은 지식이 뇌에서 계속 이거저거랑 합쳐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실제적인 이제 이 신경의 형성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그럼 계속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 그러면. 맨날 공상하느라고 뭐 아무도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춘기 때가 되면 프루닝이라는 과정이 이제 거쳐 생겨나요. 프로는 가지친다는 거예요, 가지. 다시 말하면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은 쓸데없는 신경들은 이제 차단을 시켜요. 차단을 시켜요. 그게 이제 결국은 20대 중반까지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은
이제 많은 공상을 지금 할 나이에요. 근데 프루닝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제 메이트레이션이거든요. 공상이 많아지면요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고정시키는 것보다 생겨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자기의 그 주체성이 생기고 주관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프루닝이 끝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루닝 과정은 결국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그 여러분 나이에 아마 제일 머리가 좋았을 때를 여러분 돌아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충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이제 그때는 이 가지를 되게 많이 이제 이 스냅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각자 능력이 있는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 최고의 기능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때는 한 번만 읽어도 다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스냅스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제일 사실은 방대할 때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감성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다가오고 그런 기능을 막 할 때.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많으면 결국 내가 뭔가를 집중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프루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자기가 생겨요. 자기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나오죠. 그럼 과연 그럼 뇌는 뭐를 없앨까? 그렇잖아요. 1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결국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단절시키거든요.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생각이다.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과연 뭘 단절시킬까? 그쵸? 그래서 그게 결국 교육과 환경의 영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영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할 때 엄마 되기 싫어하고 아빠 되기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 나이 드니까 어때요? 내가 엄마 아빠랑 똑같이 하죠. 그건 결국 유전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이미 제네틱하게 어느 부위들을 그 집안에서는 전통적으로 거의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싫어하는 아빠 성격이 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유전적이에요. 그게 프루닝의 이제 역할 그런 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이제 빨간색과 주황색은 메이처가 더 덜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빨간색일수록 계속적으로 아직 프루닝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사춘기 때 이제 우리가 철들었다는 때가 사춘기 때잖아요. 그렇죠? 요 방황의 기간이 끝나야 결국 이제 20살이 되고 그래야 이제 프루닝 되는 게 이제 거의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20대 중반에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깊은 사고가 가요. 그 전에는 깊은 사고가 사실은 있을 수 없죠. 깊은 사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아직 내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나로서의 인간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냅틱 덴시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덴시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쭉 시냅스의 덴시티가 높아져요. 그렇죠? 높아지다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시각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청각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이제 전두엽에 관계된 거. 그 보면은 이제 막 증가하다가 그쵸? 그래서 3살, 4살 때 아주 증가하다가
조금씩 프루닝이 시작되다가 어덜트가 되면 이제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공상을 안 하니까 반대로 이제 집중적으로 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철학도 하게 되고 뭐 깊이 있는 걸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전문성을 띠게 되는 게 결국 창조적인 생각은 없어도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가능해서. 자, 이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이들은, 그쵸?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preference for physical activity.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각보다는, 그쵸? 깊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physical activity가 강한데 그건 왜냐하면은 전두엽이 덜 발달해서요. 그래서 간내라든지 본능적인 게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피지컬 액티비티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less than optimal planning and judgment. 아직 뭐 전두엽 발달 안 했으니까 계획 세우고 뭐 하는 게 다 미숙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more risky.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행동들과 결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minimal consideration.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최소의 고려만. 그러니까 애들은 꼭 하라 그러면 꼭 이상하게 보이는 거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딱 봐서 그거 하면 다치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 다 뇌가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고 행동에 대한 것만 먼저 발달해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결국 이제 우리가 스터번한 부모라고 그러죠. 아주 엄한 부모는 그걸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애하고 심한 마찰이 생기고 결국 애는 정신질환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hy do I sometimes make poor?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느냐? 아이들은 결국은 high emotion, 그렇죠? or intense peer pressure. 그다음에 친구들도 다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뭘 해보라 그래요. 한 명 놓고 뭐 위험한 거 잘할 것 같은 애한테 자꾸 더 시켜. 그게 이제 피어 프레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링 서킷이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조절 안 되는 거죠. 결과는 뭐냐면 inexplicable behavior.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행동도 하고 그다음 poor decision making. 항상 결정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아이에게 큰 관심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윽박 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서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 하나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와 이제 어덜트 브레인의 차이는 그래서 보면은 experts say that even at age 16 and 17, when compared to adults, adolescents on average are more. 그래서 17, 16, 17이니까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어른들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impulsive, 충동적인 게 되게 많고, aggressive, 저돌적이고, emotionally volatile, 감정이 되게 빨리 변하고, likely to take risk,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고, reactive to stress,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항 심하게 하고, vulnerable to peer pressure, 동료들이 나쁜 짓 시키면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prone to focus on and overestimate short-term payoff.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주로 갖게 되고, 그렇죠? 긴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다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엽.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런 가지치기하고 전두엽이 다 제대로 성장해서 내가 나라는 것이 생기려 그러면 결국 20대 중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나라는 사람이 이제 형성된다. 근데 이제 이때 교육을 잘못했으면 이전까지 결국 이제 왜곡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결국 지내오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왜곡된 결국 이제 아이들이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두엽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전두엽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부분이고, 그쵸?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늦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험하고 또 취약하고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날 부모들이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이해해야 결국 온전한 이제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erebral cortex, 대뇌 피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전두엽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요게 강하고, 클수록 이제 이거의 관계가 이제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림빅 시스템은 바로 사람의 이제 리워드 시스템, 보상 체계랑 관계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리면, 결국 인간이 이제 제대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뇌가 결국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리고 인간의 뇌가 결국은 제일 중요하게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철학적 표현을 쓰면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결국 갖기 위해서 인간의 뇌가 결국 저렇게 이제 자라나는 건데, 근데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거는 안전한 것에 대한 선택이에요. 사실 자유의지는 다른 게 아니라 안전한 것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국 뭐예요? 나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리죠. 왜냐면 그게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의 결정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순수한 이제 그 과학적인 걸 보면. 그래서 근데 그러면 자유의지가 어떻게 주어지냐? 바로 도파민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 이제 림빅 시스템에 그 도파미너직 뉴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먼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충동적인 일을 하죠. 왜냐면 논리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 다치거나 뭐 안 좋은 걸 경험하거나 하면 결국 도파민의 분비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결국 뭐냐면 나한테 기쁨을 가져다 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래가지고 좋으면은 도파민이 나오고 그럼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 뭐냐면 결국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리워드 서킷이라는 게 결국은 자유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적으로 결국은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 그거를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기뻐야 되니까. 성경에도 뭐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 이 사춘기 때 이게 이제 제대로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충동성에 의한 결국 쾌락을 쫓게 돼요. 충동성에 의한 쾌락.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환경이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기쁨을 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결국 충동적인 기쁨을 쫓게 되죠. 예를 들면 뭘 훔쳤어요. 근데 애들이 다 그걸 대단하게 봐. 야, 너 최고야. 너 진짜 대단해. 그럼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충동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생각들이 왜곡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해요. 근데 잘 싸우니까 막 애들이 또 막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싸우려는 이제 애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나이 때는 남자애들은 이제 거기 나오지만 뒤에도 나와요. 여자애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2만 단어를 보통 이제 그 청소년기 때 사용해요. 여학생.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그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이제 그게 도파민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보다 뛰어나죠. 단어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포르노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사용하는 언어는 6,000개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데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못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충동을 따라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걸 못 이루어지면 결국 사람은 충동을 쫓아서 결국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쪽으로 살게 되고 그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문제는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너무 적으면 도파민이 적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파킨슨 디지즈를 일으키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행동에 결정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왜 그 도파민의 부족이었는데 20년간 20년인가요? 누워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면 사람이 그렇게 사랑구실을 못해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 많아지면 도파민의 자극이 많아지면 여러 사람이 돼요. 그게 이제 정신분열로 가요. 도파민의 이게 분비가 많아지면 그걸 조절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신분열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적당히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정말 적당히 느껴야지 그 기쁨을 그게 그래서 나 한 사람 이상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쾌락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정신분열로 이제 가게 되고 인생이 이제 망가져요. 자기가 더 컨트롤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정상적인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정신질환이 오냐면 요즘은 아이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쵸? 요즘 이제 한 자녀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또 과학적 사실도 안단 말이에요. 이제 지식을 많이 가진 부모들. 그래서 막 해외도 막 데려가고 뭐 놀이동산도 많이 데려가고 가능한 뭐 많은 걸 경험시켜 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뇌가 이제 막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공부도 이제 많이 시켜주려고 그러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아이들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가기 싫다는 애를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을 데려가요. 그러면 나가서 그랜드 캐니언 가서 그걸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보는 사람 많아요. 부모는 힘들게 거기까지 데려갔는데 절대로 안 보고 나오는 애들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결국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보상 체계를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아이들이 많은 지식을 막 습득하고 막 하니까 결국 이제 내가 많은 거를 애한테 해줘야지. 또 많은 걸 갖다가 얘가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이제 오늘날 결국 이제 이 부자 동네에서 정신병자들이 생기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애들은 엄마와 정서적인 교감이 엄청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같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엄마가 기뻐하면 자기가 기뻐해요. 엄마가 기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빠들은 잘 안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엄마가 주로 키우니까. 그러니까 엄마랑 그 유대감이 아주 크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되게 아주 중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3, 4살, 5살 때 엄마가 이제 계속 뭔가를 시키는데 엄마가 기뻐해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기뻐하면서 자기가 도파민이다. 그래서 자기가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부모가 시킨 거 다 잘해. 다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상 체계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싫어하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자유의지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거는 거절해야 되는데 결국 과하게 이렇게 사교육을 심하게 시키는 아이들은 결국은 자유의지가 형성이 안 돼요. 부모를 만족시켜주고 자기가 거기에 도파민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싫은 것도 하게 돼요. 싫은 것. 그러니까 자기 육체랑 자기 성격이랑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정신적인 아까도 말해서 이제 프로닝 시스템에서 결국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제거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남의 영향은 놔두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크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계속 기쁨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의 역할을 하는 어떤 가상적인 존재가 결국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신분열증의 다른 사람이 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신분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영향을 줬던 그 사람은 프로닝 시스템에서 그걸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국 이제 실체들이 남아서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처럼 또 다른 인격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잘한다고 계속 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자유의지가 안 생겨요. 결국 자유의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정신병이 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의 패동 보면 maltreatment and non-accidental trauma.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연간 100만 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죠? The U.S. Phone Survey of Children 10 to 16 years old estimates that over 1/3. 결국 600만 명이 결국은 여러 가지 피지컬 혹은 섹슈얼 어소트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은 어른들은 아이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에 effect of poverty. 정신질환의 일단 가장 큰 영향은 가난이에요. 일단 환경이 안 좋으면 결국은 산모가 영양분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한참 뇌가 성장할 때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가난한 집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배 이상, 그렇죠? 이런 행동 장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성 질병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결국 사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빈부차가 커지는 거는 결국 사회 자체가 나중에 불안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결국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은 more internalized problem. 여자애들은 보통 다 문제를 안으로 가져요. 그래서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withdrawal. 그래서 모든 게 소극적으로 되고 숨기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회복하려면 여자애들은 주로 display resilience come from household that combine risk-taking and independence with support from a female caregiver. 여자애들은 항상 이런 어려움에서 극복되려고 그러면 엄마 역할이 엄청 커요. 특히 여자애들. 그래서 여자애들이 어려울 때 아빠는 별 소용이 없어요. 항상 보면 여자애들은 엄마가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같이 공유해주고 토론해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 외향적이죠. 그래서 어그레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퀀시라는 거는 이제 무책임한 거죠. 무반응적이고. 그래서 남자애들은 역시 아버지의 롤이 커요. 아버지나 올더 브라더, 형이나 그랜드파더. 그래서 이런 여자는 여자 롤 모델,
남자는 남자 롤 모델이 있어야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남자는 7,000개의 단어를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여자는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이거의 기쁨을 느끼고 남자는 7,000개밖에 안 쓰는데,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다른 거 여기 있는 것처럼 enlarge most of 아믹달라. 남자애들은 이 그 아믹달라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여간 이 아믹달라가 이제 발달하는데 이게 이제 행동을 갖다가 좌우하는 이게 이제 먼저 여자들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외형적인 행동 적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more interested in faces and boy more interested. 애기 키워보면 여자아이들은 자꾸 부모 얼굴을 보려고 하고요. 남자아이들은 사물에 더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female babies increase their visual interest in faces by 400% in the first 3 months of life.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게 남자애들. 근데 남자애들은 3개월까지 별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남자, 여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들의 뇌는 남자보다 20% 정도 빨리 성숙해요. 그래서 프로닝과 이런 시스템이 여자아이들은 훨씬 빨리 오기 때문에 성숙합니다. 남자보다. 자, 청소년 정신질환의 위험성. 보면 이제 2014년에 우리는 그 학생들 보면 결국 학교 성적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오는 우울감, 그쵸?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이제 학업의 문제 때문에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내 갈등,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시킨다는 게 아이들의 정서에 얼마큼 이제 문제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헬스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청소년기의 육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아요. 근데 뭐가 파라독스냐면은 자살률이 엄청 높다는 거죠. 청소년기. 그게 이제 파라독스. 그래서 그 도대체 청소년기 애들은 왜 죽나 보면은 미국에서도 보면요. 사고로 죽는 게 돌발 행동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로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당해서 죽고 그만큼 충동적으로 서로 싸움에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해서 많이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몸이 제일 건강한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건강이 돼서 결국은 아주 이러한 이유로 죽어요. 아이들. 그래서 청소년의 유병률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depression increased from 4% prevalence in childhood to around 7% in adolescence. 결국 청소년기로 지나가면서 제일 정신병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sking taking behavior. 그래서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old were Romeo and Juliet.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만났을 때 몇 살이 아니에요? 그 청소년 때잖아요. 그렇죠? 16살. 그렇죠? 춘향전도 그렇고. 그럼 뭐 서로 애들 잘 알아요?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risking taking behavior. 이게 아직 성공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How well did Romeo and Juliet know each other? 첫눈에 자기 짝이 났거든. 어른들 보기에도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성숙하지 않았는데 사회적 요구는 엄청 커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죠. 아카데믹 디맨드, 공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지. 너 책임감 좀 있어라. 너 공부 좀 해라. 너 좀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너 이제 좀 혼자 있는 시간, 친구들하고 너무 어울리지 말아라. 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마찰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친근한 관계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다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겪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쪽 변형계 쪽이 바로 이 청소년 때는 계속 더 많이 그로잉하고 결국 전두엽은
뒤에 따라서 결국 하기 때문에 애들은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행동 못하는.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behavior하고 brain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청소년인데 sensation seeking, 자극적인 걸 찾는 거. 근데 뇌도 활성되어 있는 부위를 보면 자극적인 거를 쪽이 활성이 많이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변연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인 걸 찾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결국 그때가 가장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찾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은 알겠지만 결국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번에 이대 목동 사태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데 사실 미숙아들이 엄청 많거든요. 요즘. 옛날하고 다르게. 그게 이제 결국 노산 때문에. 근데 10살, 16살 옛날 낳을 때는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센세이션 시킹이 그게 어떤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른들은 자꾸 조절하라 그러지만 아이들 그게 안 됩니다. 아직은 뇌가.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 아주 어릴 때보다는 이제 인지력이 발달해서 충동성은 줄어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어른에 비해서는 충동성이 크고 뇌도 그렇게 이제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만화인데, young man go to your room and stay there until your cerebral cortex matures. 그래서 네 전두엽이 자랄 때까지 방에서 좀 들어가 있어. 어른들은 결국 이거를 요구하는 건데, 애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들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이해가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청소년 질환의 문제는 결국 뇌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본능에 관계된 간뇌라든지 감정에 관계된 변형계 이런 것들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더 팩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전뇌 성장 외에도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다 뇌인데 이제 프로닝 오버 세로토닌 서킷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을 주는 이제 서킷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을 공부 안 하고 잠을 적게 잔다든지 카페인 섭취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청소년기에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 애가 이게 사춘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결국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별이 안 되냐 하면 제가 최근에도 정신질환 있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정신분열이에요. 2명을 만났거든요. 최근에도 다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었는데 부모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저는 이제 객관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신분열이 많은데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비정상과 결국 정신질환을 우리가 결국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가 노르말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딱 살아야 그럼 애가 정상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그러한 그 아이가 정상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데 진짜 그거를 넘은 정신질환의 범위는 어딘지. 그거를 이제 결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들을 보여주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은 그 안나 카레니나 그 책에서 All happy families are happy alive. All unhappy families are unhappy in their own.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 좋은 아이는 그렇죠? 결국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이제 되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이제 업노멀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볼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이걸 그 부모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DSM이라는 이런 책자를 국가에서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권 DSM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웹사이트 가면은 우리나라에 저게 없어요 아직.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정신질환의 문제가 또 얼마큼 평생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까 이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파칼라스. 그래서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게 그냥 청소년기에 흔히 있는 이상한 행동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인지. 그래서 그 책자가 미국에 아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부모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컴피턴스 경쟁. 자, 경쟁에 보면 the ability to successful adapting 환경. 그러니까 어떤 애는 되게 경쟁적이에요. 너무 경쟁적이에요. 정상에 비해서 다 이기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자기가 사실은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제 질병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편집증 때문에 1등을 하려는 거지. 아니면 경쟁이지. 그쵸? 부모가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도. 그 다음에 이제 abnormal child psychology consider the degree of maladaptive behavior.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게 미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정신질환 때문에 이런 건지 결국은 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결국 부모가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어떤 시대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정신질환 환경 문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왜 결국 정신질환이 생기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서 두 가지 그 통계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멀티파이널리티랑 이퀴파이널리티라는 건데 멀티파이널리티는 뭐냐면 얘가 이팅 디소더 잘 안 먹어 무드 디소더 감정도 되게 기복이 심해 컨덕트 디소더 행동하는 것도 종잡을 수 없어 노멀 어저스먼트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멀티파이널리티라고 해요. 아빠가 맨날 야단만 쳐 엄하게. 그러니까 현상은 요거 하나 때문에 증상은 다양하게 하죠. 그러니까 현상은 하나인데 이거를 야기시킨 이유는 하나인데 얘가 행동하는 거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얘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현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멀티파이널티 그다음에 이퀴파이널티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컨덕트 디소더 어떤 행동을 얘 보면은 계속 되게 폭력적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genetic pattern, fin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feature, familial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유전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라는 어떤 가족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는 다른데 어떤 하나의 형태를 결국은 이제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렇게 한 행동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고 여러 요인이 유사하게 한 가지의 행동을 일으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아주 집중되는 거죠. 이런 특성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결국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리스크 팩터가 뭔가 그래서 이 아이의 결국 이제 크로닉 포버티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이 요소들이 계속적인 가난 때문에 그런 건지 케어기빙 딥스 엄마 아빠가 맨날 일해서 애가 결국 애정 결핍 때문에 그런 건지 혹은 정말 페런터 멘탈 가족에 실제로 질병이 있는 건지 혹은 부모 중에 누가 죽어서 그런 건지 혹은 가정이 깨져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프로텍티브 팩터. 근데 좋은 거 그래도 인간에게 참 다행인 거 뭐냐면 프로텍티브 팩터가 있어요. 아까 말한 레질런스.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레질런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아이의 어떤 강인함, 그 다음에 가족의 서포트, 강인한 가족, 그 다음에 사회가 도와주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 레질런스가 결국 기도예요. 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경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레질런스죠. 이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레질런스 팩터들이 좋아서. 다시 말하면 맹모사들, 맹자 엄마가 엄청 가난했잖아요. 이상한 다녔지 그게 투기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난했는데 애 교육 때문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포버티를 이겨내는 거는 이제 어떤 패밀리의 스트렝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보면 individual, 그래서 good intellectual function,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성이 좋도록 많이 여겨줘야 돼. 그러니까 계속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elf confidence, 자신의 결정을 항상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뭘 시키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자아가 생겨요. 그 다음에 재능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 믿음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는 결국 이제 항상 주변에서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제 학교 역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externalizing, 여자는 이제 internalizing에서 보면은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요게 이제 남자고 여자예요. 여자는 문제를 주로 외부로 표출 잘 안 해요. 그렇죠? 남자애들은 많이 표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근데 다 내면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남녀의 이러한 어려움을 대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한테는 매일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다고 결국 롤 모델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여자는 이제 여자가 이제 해주는 거지 가장 좋죠.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뇌질환 발현 기작.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조현병뿐만 아니라 모든 평생에 짊어져야 되는 질병들이 다 청소년기 때 결국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신경 덴시티가 커지다가 그러다 이제 어덜트가 되면서 이제 아까 프루닝 때문에 급 감소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신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정신병은 아시겠지만 이게 치료약이 아직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아직도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신병은 그 도파민 리셉터를 억제하는, 아까 말했지만 도파민 리셉터들에서 도파민을 과하게 사실 인지하는 게 결국 다중인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아예 없으면 사람이 자기 구실 하나 구실도 못하고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구실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돌아온 탕자는 그래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구실 못하는 거지. 쾌락에 빠져. 근데 이제 정신병은 뭐냐면 자기 의지가 없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의지 상실한 사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질환자들은 뭐가 없냐면 리워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한 도파민의 그거가 이제 결국 자기 의지가 확립이 안 돼서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대한 성취 의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야, 너 10등 하면, 스키장 보내줄게. 뭐, 5등 하면 스키장 보내줄게. 그러면 이제 정상은 그게 성취 의욕이 생겨요. 아, 그게 희열을 느껴줄 거라.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와서, 그게 이제 자기는 모르죠. 그게 도파민이 나와서 좋은 건지. 근데 이제, 실은 이제 스키장 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데, 육체, 모레큘라 기자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냥 스키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현병자들은 결국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이미 막 붕괴됐기 때문에 너 이거 하면 뭐 할 수 있어? 할 때 그거에 대한 기쁨이 그 체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약들이 우리가 이제 도파민 리셉터 2라 해서 D2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좋은 약들은 이 D2 리셉터를 블락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 양성 증상을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환청이나 환시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줄어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상을 줄여주는 거지 사실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약으로 치료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볼 때 치료율이 엄청 낮은 거죠.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6년에 이건 이제 일단 2014년에 이제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이제 발전하면서 오늘날 이제 여러분의 몸의 모든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다 분석하는데 사실 요즘은 2, 3일도 안 걸려요. 그다음 가격도 9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 휴먼 제놈 프로젝트 할 때 그때 이게 우리가 그 DNA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의 그 DNA를 밝힌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임스 왓슨이 자기 유전자 해서 사실 그 휴먼 제놈 프로젝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인종차별 발언해서 결국 이제 완전히 이제 학계에서 쫓겨났는데 어쨌든 그 제임스 왓슨의 그걸 갖다가 다 분석하는데 든 돈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4조 들었어요, 4조. 근데 15년 동안 투자해서 결국 오늘날 4조로 전체할 수 있던 게 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4조 들여서 한 명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만 원으로 한 명의 유전자를 다 분석하죠.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을 잘했지. 그래서 결국은 조현병자에 관계된 논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에서 여기 나오지만 조현병자 여기 36,000명 그 다음에 정상인 11만 3,000명의 유전자 분석을 다 해서 비교했어요.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은 108개의 자리에 조현병자들이 특이적으로 발현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우리가 스닙스라고 해서 싱글 뮤테이션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8군데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저게 나올 때만 해도 저게 얼만큼 유용했나는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어떤 이제 그거의 특징이 근데 도대체 뭐를 야기시키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완전 이제 최고의 희소식이 드디어 등장했죠. 그게 이제 작년에 네이처에 드디어 이제 정말 놀라운 논문이 나왔는데 schizophrenia risk from complex variation of complement component 4. 이거 이제 뭐죠 면역학하는 사람은 이제 금방 아는 건데 이 complement 4라는 거는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데 쓰는 거냐면 옛날에도 이미 근데 옛날은 아니고 2014년에 이미 이제 이 유사한 논문들이 있었어요. 면역 시스템과 이 조현병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조현병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논문이 2014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C4라는 거는 요 전체를 C4라고 얘기해요. 요 전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단백질 구조인데 그 C4라는 단백질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다 나와 있고 사실 이제
이 기작을 밝힌 사람은 이미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C4가 그 다음 C3라는 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C3가 결국은 아까 말한 프루닝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C3를 억제하면 결국 프루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년 전에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중요한 결과가 나오면 회사를 차려요. 펀드 레이징 하는 사람들밖에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보면은 여기 이제 짧게 나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결국 뭐냐면 이 C4라는 거는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미생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생물의 무슨 그 외피, 카보하이드레이트라든지 뭐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인지해가지고 결국 그 시그널을 쭉 전해주는 거에 C4라는 애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시그널이 결국 이제 C3까지 내려오면 C3가 분해된 다른 것들을 잘라주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들어온 미생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포식세포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C4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미 알려져. 이거는 뭐 한 10년 전부터 알려져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C4가 조현병에 관계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알게 된 연구를 통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2016년에 논문한 사람들이 C4 단백질이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유전자인데요. 요게 이제 C4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짧은 게 있고, 짧은 거, 긴 게 있고, 그 다음에 긴 거, 이렇게 이제 매치돼서 쭉 있는데, 근데 조현병인 사람일수록 여기 빨간 거예요. 이 유전자가 길어요. 다시 말해 C4가 많이 나와. C4 단백질이 많이 나와. 일로 갈수록 이제 빈도가 적은 거예요. 그래 보면은 얘가 1.3배죠.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C4 단백질이 훨씬 많이 발현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정상과 이 문제가 있는 조현병 환자 보면 결국은 1.3배 정도. 다시 말해서 조현병 환자에게는 C4A 단백질 발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결국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보여드리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쥐에 이제 여기 이렇게 쥐에 이게 눈이거든요. 눈인데 KO라고 하면 나가온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C4, C1QA, C3가 다 여기 쥐에서 사람의 C4랑 관계된 같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C4 대신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 아예 유전자에서 없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배아에서 그 난자 정자에서 아예 유전자에서 이걸 다 없애요. 없애서 쥐를 키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의 신경세포가 아까도 했지만 시각세포도 엄청 성장하다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프루닝이 일어나요. 근데 프루닝이 얘네가 아까 뭐냐면 안 일어나. 다시 말하면은 잘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실제 요게 그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 환자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보면은 조현병 환자는 이 신경세포가 그냥 밋밋하죠. 그쵸? 조현병 환자는. 근데 정상인은 어때요? 여기 지금 가지가 되게 많죠. 그쵸? 그러니까 정상인은 지금 보면 가지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정상인은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AD. 요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놀라운 걸 밝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 다시 말하면 이 보통 우리가 몸의 바디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C4가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이 미생물이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걸 인지시켜줘요. 그러니까 거기다 마킹을 해줘요. 그 마킹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카보하이드를 붙여든지 인산화 시켜든지 마킹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식세포가 이거 미생물이구나, 이거 없애야 되구나 해서 없애줘요. 그게 이제 그 C4의 기능이에요. 근데 뇌에는 면역세포가 없거든요. 뇌에는 없는데 C4가 발현이 돼요. 그래서 결국 왜 발현되나 봤더니 결국 이 청소년기 때문에 프루닝 하는데 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청소년기 때 이렇게
결국 프루닝 할 때가 되면 C4가 증가해서 결국은 C3가 활동적이 되고 얘가 이제 잘라주는 애가 돼요. 그래서 결국 다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이제 사람이 막 성장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공상도 하고 막 그러다 이제 프루닝이 시작되면 결국은 이제 공상이 끝이고 이제 자기 생각이 시작돼요. 근데 조현병 환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프루닝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상인보다 훨씬 더 가지를 많이 쳤어요. 정상인보다 가지를 많이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인데 환상 속의 사람인데 환상 속의 사람이라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막혀가지고. 정보가 막혀. 그게 결국은 프루닝이라는 것이 적당히 돼서 우리가 공상과 실제로 구별해야 되는데 결국 오버 프루닝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람이